개포자들한테 꿈과 희망을 학개론 포기할 수 없는 계산 문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까지 모의고사를 보시느라 여러분들 많이 고생을 하셨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 부동산 학개론 항상 매년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모의고사 때에는 8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항상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들도 좀 몇 개 보셨을 텐데, 올해 보는 10월 26일 본 시험에서도 아마 8문제, 최소 8문제에서 10문제까지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계산 문제 포기했다. 그래서 개포자들한테 한 번으로 찍으라고 하기가 너무 아까운 문제들만 제가 모아놓고 계속 해설 강의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혹시 계산 문제, 부동산 학개론 계산 문제는 첫 번째, 계산 문제 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문제를 천천히 혹시 함정이 없을까 해서 또 천천히 읽어요. 두 번째, 천천히 읽은 다음에 이 문제 했던 거에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의도가 뭘까? 그래서 이해도 하고 파악을 하고. 세 번째, 이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 중에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떠올려. 그래서 풀이 방법을 또 떠올리고, 풀이 방법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이제 손 풀어가지고 풀어. 혹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렇게 하면 계산 문제 못 풉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려드릴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 한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이런 형식으로 푸는 거야 라고 바로 그 틀 안에 숫자를 대입하게끔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저희 학원 수험생들 역시도 보면 수학에 노이로제 걸려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분수 나오면 덜덜덜덜, 뭐 루트 나오면 막 아다다다다다. 근데 그런 분들 모셔놓고 풀이 방법 그렇게 설명드려봤자 쟤는 뭐라고 하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풀 수 있는 방식으로만 알려드릴 거고, 작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봤던 모의고사 한번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6번 문제 보면 레일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레일리, 그럼 이제 레일리의 틀은 뭐냐면 레일리는 항상 구리리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쭉 읽어요. 쭉. 그 다음에 뭐라고 읽었지? 그래서 다시 또 읽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구리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제 레일리하고 우리 입지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시장론의 문제가 레일리, 허프, 그리고 컨버스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결이 참 같아요. 항상 착, 착, 착. 여기 C 도시를 기점으로 A하고 B 도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문제는 C가 먼저 나와 있지 않을까? 이런 함정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그런 함정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풀어내 주시면 되는데, 자, 구리리는 뭐냐면 인구, 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에서 거리를 2번 나눠주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자, A도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눈 크게 뜨고 A는 A끼리 잡으시면 돼요. 자, A도시 인구가 5만. 그럼 C에서 A도시의 거리가 5km. 자, 그러면 5만 9 나누기 거리 9리리. 자, 그러면 계산기 쓰세요. 암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산기 갖고 가실 수 있거든요. 계산기로 5만 나누기 5 나누기 5 한 번 더 하시면 2000. 저도 먼저 두드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도시의 인구는 10만. B도시로부터 10. 그러면 자, 10만 나누기 거리 연달아서.
자, 그러면 나누기니까. 자, 1000. 이렇게 계산기로 뿅!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2000 대 1000 비율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대1 비율로 되어 있는 거. 2대1. 요게 2대1, 2대1, 2대1. 여기 있네요.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그래서 레일리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그림 그리지 마시고 여긴 C도시, A도시, B도시 이렇게 그리고 계시면 아, 저 세미의 셈법을 안 보셨구나. 제가 여기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만 그리시고 여기 거리 5km 이렇게 예쁘게 그리시는 건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합격하시고 나중에 시험 푸실 때는 이렇게 구리리로 푸시게 되면 30초 만에 쭉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레일리는 구리리. 자, 그럼 다음 문제. 우리 그 경제론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균형 문제입니다. 균형 문제가 나왔을 때 균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단어들이 있어요. 자, 변화할 때 가격과 균형량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이건 틀은 뭐냐? 그러면 균형의 변화는 공수 혹시 그 학교 다니실 때 공수 전환해서 혹시 잡으러 다니신 적 있으신가요? 공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변화. 네.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옆으로. 자, 변화라고 쓰시고 공수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빈칸들만 여러분들이 끼워 맞추시면 되는데 자, 공급함수 Q는 300 그러면 Q는 300 또다시 공급함수가 Q는 P 플러스 250 이렇게 그럼 수요 함수는 자, 공수할 때 수요 함수는 장단기 동일하게 Q는 400 마이너스 2분의 1 P Q는 400 마이너스 2분의 1 P 그럼 옆에도 똑같이 Q는 400 마이너스 2분의 1 P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50% 다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그럼 공수했던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항하는 거 했다가는 여러분들 벌써 다 뛰쳐나가실 거기 때문에 자, P는 P끼리 더하시고 숫자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돼요. 그럼 위에는 P가 있어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나요? P 없죠? 밑에 P 하나 있죠? 그러면 2분의 1 P 쓰시고 숫자는 300과 400 큰 수는 400 이거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잖아. 400에서 300 빼. 그럼 100.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장 고난의 단계. 자, 2분의 1 P가 100이야. 네. 그럼 여기서 2분의 1 P를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어렵다면 요걸 소수점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소수점으로 바꾸시게 되면 0.5P가 100이죠. 그러면 P는 네. 200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P가 200이야. 그럼 옆에 있는 걸로 제가 판서를 P는 200 옆에 있는 것도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P 하나 여기 P 2분의 1 P 하나 더 있죠? 그럼 P 더하기 P는 P끼리 더하고 2분의 1 P 숫자는 큰 것에서 작은 걸 빼. 그래서 400 마이너스 250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분수 계산 어려우시다 라고 하면 얘가 1이고 얘가 0.5죠? 그러면 더 하시면 1.5P 나오시나요? 1.5P는 400 마이너스 250 그럼 150 그러면 P 같은 경우는 100 자, 여기서 왜 100이 나오냐? 앞에 있는 수 여기 뒤에 있는 수에다가 앞에 있는 수를 나누세요. 이렇게 계산기로. 그러면 얘 없어지니까 얘는 이렇게 P는 100. 그러면 맨 처음에 P는 200이었다가 P는 100으로 줄었죠? 그래서 100 감소
3, 4, 5번 중에 골라야 해. 자, 그럼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남았다. 그러면 이 P100 요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얘는 지금 Q가 300이었고 얘는 요거 집어넣어. 그러면 P 자리에 100 집어넣으니까 100 더하기 250은 350 되죠? 그러면 300에서 350, 50 증가. 3번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균형 문제는. 그래서 균형 문제는 항상 이 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수, 변화. 그래서 그 안에 식을 적어 놓으신 다음에 P는 P끼리 더하시고 숫자는 큰 것에서 작은 것 빼시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양을 찾으시면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 문제 같은 경우가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 문제는 공수, 변화라고 공수,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풀었던 문제 6번 문제는 레일리 문제는 어떻게? 912. 자, 균형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항상 변화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균형 변화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공수 변화를 찾아서 그 틀 안에 숫자만 그 함수식만 집어 넣으시면 누구나도 다 푸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부동산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그 부동산을 많이 여러 채 소유하시는 큰손 언니들도 많이 계세요. 그걸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요거 대출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계산 문제를 잘 푸셔. 하도 대출을 많이 받아보셔서. 근데 저처럼 대출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대출 받으러 왔소, 꼽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대출 받으러 왔소, 꼽나? 그래서 소꼽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LTV, DTI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수포자도 모이셨을 거고 영어도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는 영어에 힌트가 있어요. V는 뭐냐면 value, 가치라는 얘기고요. I는 income, 소득이라는 단어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부동산의 가치로 대출 금액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 5억 있죠. 그래서 5억을 저는 만 단위는 다 삭제하고 만 단위가 억으로 계산합니다. 만은 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을 다 8개 치실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또 친절하게 다 써줘요. LTV는 60%. 그러면 5억에 60%까지만 대출이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럼 계산기로 5억 곱하기 60%도 심지어 계산기 있어. 그러면 눌러보시면 3억이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DTI는 소득을 이용하래. 그럼 소득은 자, 어떻게? 소꼽나? 내 인컴 소득은 꼽나? 자, 소득은 연소득이 5천만 원이래요. 그럼 5천만 원을 5천만 원 그렇죠? 5천만 원을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 DTI 40%. 자, 곱하기 40%. 내 연소득 40%에 저당상수가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연간 저당상수. 자, 나눠 0.1.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계산기 화면이 확대가 안 되겠죠? 40% 나누기 0.1. 2억.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소꼽나. 자, 소득. 연간 소득에 곱해. 뭐를? DTI를. 그 다음에 나눠. 뭐를? 연간 저당상수를. 그래서 소꼽납니다. 자, 그러면 3억. LTV로 했을 때는 가치로 했을 때는 3억. 내 소득으로 했을 때는 2억. 내 맘 같아서는 3억을 대출 받고 싶지만 대출은 최저 금액만 나와요. 2억. 그럼 미리 대출을 땡겨 받은 게 있나요? 어디에도 없죠? 지금 부채가 없대.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은 2억.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묻는다라고 하면 두 가지, 부동산의 가치하고 내가 현재 벌고 있는 소득 두 가지로 그 대출 금액을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 가치 같은 경우는 내 부동산의 가치 곱하기 LTV에서 정해주는 비율 곱해.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는 곱할 게 더 많으니까 소곱나. 그래서 소득에다가 곱해 DTI를 나누기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그 중에 가장 최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됩니다. 참 쉽죠? 자, 그래서 대출을 안 받아보신 분들도 LTV 뜻이 뭔지, 이게 정확한 그 용어에 대한 내용도 모르신 채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계산 문제는 풀 수 있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속하게 계산 문제는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원리금. 제가 항상 강조하는 원리금. 저당상수 문제는, 요 저당 상환 방식의 문제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오는데, 원리금 문제는 혹시 원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남이로 풀면 됩니다. 원남이. 자, 원금균등 같은 경우는 그냥 원남이 이렇게만 적으시고, 자, 원금균등 4억을 대출받았대요. 그거를 20년간 낸대. 자, 원금균등이야. 그러면 4억 원을 20년간 꼬박꼬박 똑같은 돈을 내요. 어떻게? 4억 원을 20년간 꼬박꼬박 내. 그럼 매년 원금은 2천만 원씩 내게 됩니다. 이게 원금균등이죠. 그 다음에 남은 뭐냐면 남은 원금이야. 자, 첫 회 때는 남은 원금, 갚은 원금이 없죠? 그래서 남은 원금은 4억. 이율. 자, 이자 5%. 이자가 5%래요. 그러면 남은 원금의 5%니까 곱하시면 짠짠 2천이겠네요. 그래서 원리금은 1기 때의 원리금은 원금 더하기 이자 해서 4천이 돼요. 자, 근데 물어보는 건 2회차죠. 2회차. 2회차 때 원금. 이거 원금 틀리면 안 되지. 원금은 2천. 항상 원금균등은 2천 똑같이 낼 거고.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남은 원금을 구하는 건데, 2회차 때 먼저 원금 한번 상환했죠. 남은 원금은 3억 8천. 3억 8천에 이자 5%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3억 8천에 5%. 암산이 안 돼요. 떨려서. 1900. 이자가 190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원리금은 2000 더하기 1900. 그럼 3900. 3900. 요렇게 이쁘게 답이 위치하고 있죠? 5번. 그래서 원금균등은 누구? 원남이로 풀면 충분하게 답이 뿅 하고 튀어나올 겁니다. 자, 원금균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원남이로 틀을 맞추셔가지고 원금 항상 매기 내는 원금이 똑같고 남은 원금을 구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키포인트. 벌써 끝나는데? 자, 그 다음에 탄력성. 이 지금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당하는 단원 그 사이사이에 껴져 있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 막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요거 경제론 문제인데 지금 14번 문제에 껴있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자, 탄력성이라고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도 다 머릿속이 지진 싫어요 하시는데, 탄력성은 가가양, 소소양 이 세 여자분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가양, 소소양, 교가양 이 세 분의 여자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교차 탄력성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분의 여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교가양.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탄력성을 구하라는 거에 짬뽕으로 두 개의 재화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계산보다 먼저 이론으로 먼저 해보시면, 자, 오피스텔의 가격이 올라. 비싸. 그러면 수요가 떨어지죠. 이게 정상제죠. 근데 다른 부동산,
수요가 똑같이 감소했어. 즉 방향이 같이 내려가죠. 그러면 서로 경쟁하고 있는 대체제 관계일까요? 아니면 얘 떨어지니까 나도 안 사 하면서 같이 떨어지는 보완제 관계일까요? 보완제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갈 때에는 우리가 수업 들을 때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게 요게 뭐가 있죠? 아, 콜라하고 피자. 피자 먹을 때 콜라 먹은 거 같아요. 피자 안 먹게 되면 콜라 안 먹듯이 이렇게 두 개의 방향이 같다 그러면 보완제. 그래서 1번, 3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답이 만약에 하나였었으면 땡큐였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문제 안 내요. 그럼 이제 교가양을 한번 구해보면 되는데 교차 탄력성의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단어 뜻은 교차 탄력성. 얘는 가격, 얘는 양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교차 탄력성을 구해라. 자자. 근데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건데 이건 내가 구해야 되고 가격은 자 임대료가 10% 상승 그러면 요게 10 쓰고 양은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면 A 부동산, B 부동산의 수요량, 가격 즉 두 재화가 다른 채 그거의 탄력성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즉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가 10 상승했어. 오피스텔. 그럼 오피스텔 수요를 적는 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의 수요 5를 적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5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정이 하나 있었죠. 자, 양은 오피스텔 양을 적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해당 부동산의 임차 수요를 적어야 되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차 탄력성이라 함은 같은 재화의 오피스텔 재화의 수요량과 오피스텔 가격의 가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교차 탄력성이라 함은 오피스텔 부동산 다른 부동산의 수요량 오피스텔의 가격 즉 오피스텔 가격 변화에 따른 부동산 수요 변화가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부동산의 임차 수요 5를 적습니다.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교가양은 교차 탄력성 곱하기 가격은 그 양이 튀어나온다는 건데 자, 다 왔어. 네모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요. 자, 앞에서 보면 여기 앞에 곱하기 10을 지워주시려면 네모는 마이너스 5에다가 계산기로 나누기 10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0.5 이렇게 튀어나올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0.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탄력성이라는 값은 어떻게 구하냐? 교가양이라는 걸 구할 텐데 교가양의 교는 교차 탄력성 값 구하라는 기억이고 가격은 오피스텔의 가격 그리고 양은 다른 부동산의 양. 그래서 두 개 곱한 게 이 양이 튀어나와야 해요. 그러면 기억 곱하기 10 한 게 마이너스 5. 그럼 네모는 마이너스 5에다가 앞에 10 나누면 마이너스 0.5. 그래서 답은 3번. 자, 보실 수 있으시겠죠? 참 쉽죠? 끝났나요? 자, 마지막. 공시지가 기준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암기법을 뭐라고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 요거. 왜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걸 틀을 만들어서 언젠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게 계속 바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 나오면 이런 식으로 2% 상승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는 행동은 얘는 뭐냐면 102 그리고 어디 갔어? 열세면 마이너스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이라는 게 기준이야. 100일 기준으로 2% 상승이니까 100 더하기 2 얘는 열세니까 100 빼기 10 90 5% 우세 그러면 100 더하기 5 그래서 105 또 50% 증액 그러면 100 더하기 50 그래서 150 이거 다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자, 어떻게 곱하냐면 자, 공시지가
한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200 곱하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적어놨던 거 있죠. 숫자로 다 써온 거. 곱하기 102 곱하기 90 곱하기 105 곱하기 150 숫자 적으시면 돼요. 와! 자, 한번 곱해볼까요? 200 곱하기 102 곱하기 90 곱하기 105 곱하기 150 2891 70000000. 자, 공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숫자 2891 7 똑같은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28917 네, 저기 4번에 찬찬찬 28917 000. 여기에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공 단위 개수보다도 앞에 있는 숫자 똑같으면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같이 주는데 함정을 파기는 하는데 그 함정 문제가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A시, B구, C동 일반 주거 같은 지역의 일반 주거 금액 주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동은 이거 하나씩만 해주면 돼. 100이 기준이야. 100. 아주 좋은 숫자죠. 100. 100점. 좋죠? 그럼 2% 상승이래. 그러면 이거를 100 더하기 2. 상승은 더하기. 열세는 빼기. 그래서 100에서 10 빼면 90. 5% 우세 더하기 10. 우세. 그 다음에 뭐 상승. 좋은 말들 있잖아. 위로 올라가는. 그러면 더해. 열세. 감소. 밑으로 쳐지는 것들 빼. 그래서 100부터 빼주시면 되는데 환경 조건은 5% 우세. 그럼 105. 그 다음에 증액. 그러면 150. 그 다음에 다 곱해. 축축축. 순서 상관없어요. 다 곱해. 그러면 28917 이렇게 답이 튀어나옵니다. 안 풀어드렸던 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요. 두 문제 같은 경우 중에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보는 연습했던 문제가 아닌 문제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설 보고 충분히 이해가 되시면 다음번에 그 문제가 나오시면 그런 식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푸실 때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풀어드리는데 그 시간 안 기다려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30초 안에 풀 수 있는 30초에서 1분 안에 풀 수 있는 틀만 알려드린 문제만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봤던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다 해드렸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정리하지 말라는 건가? 자, 레일리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구리리 인구에서 거리 나누기 인구에서 나누기 거리 나누기 거리. 그래서 구리리. 그래서 비율만 찾으시면 답이 되고. 자, 변화 균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공수 변화 틀로 잡아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P는 P끼리 더하시고. 자, 그 다음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요거 내 소득은 꼽나? 이건 내 꼽아?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두 가지로 푸셔야 되는데 LTV, DTI, V는 가치.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곱하기 기준. 그 다음에 인컴, 소득은 5천만 원 곱하기 40 나누기 소꼽나 나누기 연간 저당 상수 해주시면 그 중에 가장 최저 금액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부채가 없었다 했기 때문에 최저 금액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최저 금액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 금액 빼고 답을 해주시면 되고 원리금, 자 원리금은 누구? 여기 저당 상환 방식에서 원금 균등 나왔다. 원금 균등은 원남이 자 원리금 균등도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달에 모의고사 때 원리금 균등이 나왔으면 제가 그때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원금 균등은 원남이 원금 그리고 남은 원금의 이자 그래서 원리금은 원금 더하기 이자 원리금 이렇게 해서 원남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고 했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차 탄력성 곱하기 가격은 양이다
그래서 교가 양이다. 이렇게. 마지막 공시지가 기준법은 열세면 마이너스, 우세면 더하기. 즉 100을 기준으로 열세면 마이너스, 우세면 더하기 해서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에서 다 곱해. 그럼 답이 튀어나와요. 자, 이렇게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혹시 학개론 계산 문제가 너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빛과 소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으로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 다음 달에도 해설 강의는 가벼운 이제 틀로 여러분들이 그 공식 안에 대입하실 수 있는 그 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로만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도록 한번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